나는 41살이다. 나는 회사를 다닌 지 17년차 직장인이다. 추석이 되기 전에 서울에서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이번 추석에는 본가에서 잠시 저녁만 먹고 올라올 거라서 친구들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서울에서 보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다닌 친구, 퇴사 후 재취업한 친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랜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합격한 친구들을 만났다.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고 내가 30대, 40대가 되니 어릴 적 무리를 지어 지냈던 친구들과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잠깐 인사만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연락이 되었거나 대화를 오래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직장인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 내가 육아가 없는 직장인이라서 직장 생활의 힘든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과 더 많은 교류가 생겼다.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이어도 공감대가 적으면 친분은 점점 흐려지는 것 같다. 인생이 이렇다. 그러니 너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있을 때 잘하면 되고 서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면 된다. 그날의 모임 대화는 핫키워드는 야근이었다.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체력은 떨어지고 삶은 불규칙해지고 생명이 점점 고갈되는 느낌이다.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면 야근도 아름다운 근무인데 적정한 보수를 주고 야근을 시키는 회사는 보기 드문 것 같다. 야근과 관련된 주제는 퇴사 후 재취업한 친구의 일이었다. 친구가 퇴사를 했던 회사는 업무량 대비 월급을 적게 주는 회사였는데 친구는 꾸준히 다녔던 회사라서 이미 적응한 상태라서 다른 회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다 보니 뽑아놓은 사람들마다 몇 달 이러다 퇴사를 해 새로운 직원을 뽑기까지 친구의 업무량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직장 상사라는 사람은 친구에게 고생한다는 말 대신 업무를 가장 많이 해보았다는 이유로 가장 그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꼭 집어서 남의 일까지 시켜 친구는 저녁 10시가 넘어 퇴근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이런 악순환만 반복되다 보니 친구는 야근으로 인해 몸의 밸런스도 깨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이 너무 피폐해져 안되겠다 싶어 이직도 준비도 못한 채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 야간은 근로기준법상 법률 용어로 야간 근로 혹은 연장 근로라고 말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야간 근로 혹은 연장 근로 업무 지수를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1주간 1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빠르게 퇴사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세상인 게 너무 슬프다. 퇴사한 친구는 2달 정도 쉬고 나서 몸도 마음도 다시 처음처럼 건강해져서 여러 회사의 면접을 받고 다행히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고 취업한 회사는 야근을 할 때도 있지만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며 회사 분위기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이라서 너무 좋다고 했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하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어 4년 만에 공무원이 되었다. 요즘 뉴스에서 저연차 MZ 공무원들이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면서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어렵게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던 그들은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 조직에서 사명감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 보람은 찾아볼 수 없으며 과연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동안 일할 수 있을까 하며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겁이 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새 직장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며 퇴사한다고 한다. 9급 공무원 2년차 실수령 월급은 188만원 정도고 8급 공무원 6년차 실수령은 22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그 공무원은 이직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노량진에 들어가 4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는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면서 학원비, 책값, 식비, 고시원 월세를 투자해서 공무원에 합격해도 거의 최저시급만 받게 되는 현실적인 월급을 알고도 시작했다고 한다. 40대인 우리가 사기업 직장을 잘 다니다가 잘리게 되면 그때 변호사, 의사와 같은 황금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난 능력과 경력이 있어 어느 회사든 나를 받아서 이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싶은 나는 결국은 어디든 써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적은 돈이라도 매달 안정적이게 돈이 나오는 공무원이 되면 최소 20년 동안은 매달 고정적인 월급으로 안정적이게 주어진 월급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서 공무원을 선택했다고 한다. 40대가 되어가니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보다는 이제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의 말에 나는 동의한다. 40대인 우리에게는 현상 유지는 부단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어려운 일이며 매달 고정적으로 적은 돈이라도 들어와 삶이 안정적이게 된다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매우 행복할 것 같다. 자산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나도 생각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나는 9월 추석 이후로 짠행복 유튜브 채널을 한 달 이상을 쉬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요즘 영상을 왜 안 올리냐고 하시며 영상을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매우 고마웠다. 삶은 일과 쉼이라는 온도로 적정 신체 온도 밸런스를 맞춘다고 한다. 일만 계속한다면 이내 몸의 온도는 뜨거운 붉은색으로 변해 번아웃이 되어 타버릴 것이고 계속 쉬기만 한 삶은 무료하고 바래져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과 쉼이라는 휴식의 균형은 우리의 신체와 삶에 매우 중요하다. 충분히 쉬어야 충분히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이상 쉬니 계속 쉬고 싶다. 그렇지만 간식값이라도 벌어야 하기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 유튜브 쉬는 동안 회사 운동 집만 반복했다. 집에 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다. 이제는 다시 회사 운동, 짠행복 채널 운영, 주식 공부, 부동산 인정을 할 것이다. 아직 쉴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매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중심은 현재보다 미래 노후 준비에 더 두고 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바쁘게 살고 나이 들어서는 편하게 놀면서 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노예. 하지만 일할 수 있어 행복한 노예이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지금 내 나이 41살.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삶의 중심이 될 나이지만 나는 아이가 없어 아이가 있는 주변 사람들과 공감과 공유할 수 있는 대화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재취업한 친구와 공무원이 된 친구와 같이 직장 생활과 관련된 공감과 공유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다. 현재 생활에 감사함을 느껴야 행복함이 느껴진다. 왜 부자들이 감사일기를 쓰는지 40대가 되니 알 것 같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